안녕하세요. 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이 무엇일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딱 하나, 실비, 실손보험이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5,140만 명이고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2,480만 명인데 이 사보험인 실비보험은 거의 4천만 명이나 되니까 실비보험은 입원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통화를 하게 되더라도 20에서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세대 실비는 입원하면 100% 보장하고 통원할 때는 5천 원만 빼고 되돌려 받을 수가 있고요. 2세대 실비는 90% 보장을 하고 이 중에서도 2013년도 이후 가입자는 급여 90%, 비급여 80%, 3세대는 급여 90%, 비급여 80%, 그리고 3대 비급여 있죠. 7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 판매 중인 이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를 70% 보장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판매 중인 이 4세대 실비 기준에 암에 걸려서 급여로만 치료비 4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급여의 자기 부담금은 20%죠. 그럼 4천만 원에 80%, 고 3,2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여기에 20%에 해당하는 800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실비에 숨겨진 혜택을 또 받게 되죠. 실비보험에서는 의료 파산을 막기 위해서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800만 원이 내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200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치료비 4천만 원 중에서 여러분은 딱 200만 원만 내고 3,800만 원은 실비보험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에는 이렇게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용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보험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입원, 수술, 통원, 약제비,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이 보장 범위도 넓습니다. 이것 해줄게가 아니라 안 되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는 뜻으로 이런 방식을 저희가 포괄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포괄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실비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만능은 절대 아니죠. 면책, 즉 안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안 되는 것들을 보면은 치료 목적과는 무관한 비용들, 의사의 처방 없는 약품, 그러니까 약국에서 비타민을 사신다거나 우로사 등을 사시는 건 실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비용이나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임신, 출산 등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치과치료, 한방치료, 항문질환은 급여 항목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비급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 빼고는 다 보장하는 게 이 실비이다 보니까 가입순위 1순위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게 이 실비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보험료가 비싸면 가입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실비보험은 보험료도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30세 분들은 만 원대 수준이면 되고요. 40대, 50도 2에서 3만 원 수준이고요. 10살이나 20살 분들은 만 원 이하니까 보험료도 가성비가 매우 좋은 편이죠. 하지만 실비보험의 최대 단점은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으로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인데요. 이런 실비의 단점을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실제로 자주 상담해 드리는 내용인데요. 모든 세대에 아우를 것 없이 보험료가 갱신이 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나 1세대,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50대, 60대 분들은 이거 유지를 해야 되나, 차라리 이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유독 2세대의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보험료가 많이 갱신되는 이유는 1, 2, 3세대 실비는 이미 판매가 종료된 구실손인 거죠. 판매를 종료했으니까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의 평균 나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병력도 생기면서 이 청구 금액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1, 2, 3세대 실비는요.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청구를 안 해도 다른 가입자가 청구를 하면 이 손해율이 같이 분배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손해율 관리를 위해서 보험료가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1세대 실비는 입원을 하면 내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니라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일이 통원보다 더 낫다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판매된 것도 1세대고요. 자기 부담금도 없기 때문에 또 청구를 해도 남아 오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1세대 실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험료가 오르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실비 가입자라면 이 내용도 또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2013년 4월 이후의 실비는 보험료만 갱신되는 게 아니라 재가입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4세대 실비는 5년 재가입 조건입니다. 이 말은 가입한 보장 내용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날로부터 5년 이후에 판매될 미래의 실비 보장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재가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재가입을 할 때 병력 등을 따로 고지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보장 내용이 변경된다는 건 최소한 여러분께서 알고는 계셔야 한다는 거죠. 2025년 5월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2030년 5월에 4세대 실비가 계속 판매 중이라면 그냥 4세대 실비로 보장을 받지만 만약 이때에 5세대 실비가 나왔다고 한다면 5세대 실비로 자동으로 재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2028년 이후에는 실비가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처럼 실비보험의 변체 현사를 살펴보면은 자기 부담금은 증가하고 재가입 주기는 짧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로 봤을 때 5세대, 6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과 같이 종합보험을 함께 복층으로 가입을 해서 암내, 심장, 3대 진단비와 수술비나 항암치료 특약, 배상책임 등의 여러 가지 특약들을 노후 의료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실비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분 명확한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준비하면 안 되는데요. 오늘은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가입하지 말아야 할 특약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가입하지 말아야 할 그 첫 번째는 바로 입원 일당입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에서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입원을 했을 때 발생한 이 병원비를 위해서 이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일당까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서 보험료라도 저렴하며 이해라도 하겠는데 여러분 보험료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요. 20년나 90세 만기로 보험료를 한번 볼게요. 질병 입원 일당 1일에서 180일 3만원, 월 보험료는 25,257원이고요. 상해 입원 일당 동일하게 하루부터 180일까지 3만원 구성하는데 5,172원입니다. 상해 위험도가 가장 낮은 사무직에 대한 보험료고요.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이 건강지 보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이나 상해 급수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이것보다 당연히 보험료가 더 비싸지겠죠. 또 한번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싼 편에 속하더라도 사실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때 또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1인당 연간 입원일 수는 며칠이나 될까요?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입내원일은 1.76일입니다. 입내원일이란 입원과 내원을 합친 것을 말해요. 이것도 아주 잘 쳐줘서 한 달에 하루씩 꼬박꼬박 입원을 한다고 해도 월 보험료가 34,429원에 12달 하면 보험료만 36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떨까요? 한 달에 하루씩 1년 12번 입원을 하면 36만 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결과를 보니까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꼭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보험이란 게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큰 리스크를 준비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입원 일당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약도 일당에 관한 건데요. 바로 암 입원 일당입니다. 이런 암 입원비도 마찬가지로 실비보험에서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암 입원 일당이 두 개 특약이 세트로 해서 나오는데요.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가로하고 요양병원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일에서 180일 한도 10만 원의 월 보험료는 12,108원입니다. 암 요양
요양병원 입원 일당 1일에서 90일 2만 원에 738원입니다. 직접 치료란 말이 들어가 있고요. 입원한 병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암에 걸려서 암 직접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하루당 10만 원을 받는데 보험료가 만 원이 넘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가입자라면 저는 이걸로 암 입원 일당에 가입하지 않고요. 오히려 암 진단비를 가입할 것 같아요. 동일한 조건으로 암 진단비 1,000만 원당 보험료는 15,050원입니다. 암 입원 일당과 큰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암 입원 일당으로 이 1,000만 원을 받으려면 과연 며칠이나 입원을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100일 입원해야지만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암 입원 일당과 암 진단비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입원하면 이거 실비에서 보장이 다 됩니다. 장기 입원이라고 할지라도요. 입원은 급여 항목이죠. 우리는 실비의 숨은 혜택. 그렇죠.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정 금액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암 진단비는 실비에서 지급이 되지 않죠. 어떤 특약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 정답 찾으셨죠? 다음 불필요 특약은 암 수술비입니다. 암 수술비 1,000만 원당 보험료가요. 22,520원이에요. 유사암은 일반암의 20%인 200만 원 들어가고요. 보험료가 196원입니다. 아까 암 진단비가 1,000만 원에 15,050원이었죠? 수술비가 진단비보다 비쌉니다. 네, 암 수술의 장점은 암으로 수술할 때마다 지급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암으로 진단만 받아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와 달리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다 수술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암치료법은 수술도 있고요, 약물치료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수술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진단비는 어떤가요? 수술을 하던 약물을 하던 아니면 아예 치료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단비입니다. 아산병원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항암화학요법 21만 건, 방사선은 9만 건인데요. 암수술은요, 14,000여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매우 낮죠. 암수술비를 가입을 했는데 혹시나 만약에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여러분, 수술비 이 항목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실비보험에서 내 부담금을 빼고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세대 실비 기준으로요. 질병급여 5천만 원까지 매년 리셋이 됩니다. 만약에 암 절제술로 병원비가 2천만 원 나왔다고 해요. 급여의 자기 부담금은 20%죠. 그러면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저희 연간 자기 부담 상한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200만 원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1,800만 원은 실비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줄 거니까요. 실비보험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마세요. 다음도 바로 이 수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합보험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수술비 특약들이 있습니다. 질병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질병 17종, 18종, 19종, 119대, 34대, 거기다 무슨 뇌혈관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5대 관열 수술비, 시각질환 수술비, 유방수술비, 충수염 수술비 등등등 종류가 정말로 많은데요. 보험료를 한 달에 부담 없이 몇백만 원 낼 수 있다 이러신 분들 수술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분들 사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술비를 준비하실 때는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수술비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잘한 수술비는 전부 다 어디서 보장을 받을 수 있죠? 네,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잘한 것들까지 가득 넣어서 증권을 메꾸지 마시고요. 꼭 하나만 가져와야 한다면 바로 1호종 수술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1호종 수술비에 뇌열, 허혈 수술비 정도 추가를 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이런 혈관 수술들은 보통 비관혈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1호종 수술비에서 보통 3종에 해당이 되는데 이 3종 수술비가 작게는 100만 원부터 300만 원으로 그렇게 가입 금액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뇌혈혈 수술비는 종 수술비와 함께 한 1,000만 원 정도 구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1호종 수술비를 설명드리자면 숫자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높고 그에게 해당하는 수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종은 반대로 경증에 가벼운 수술을 할 때 받을 수가 있는데요. 녹내장, 백내장, 용종 제거, 편도 절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잘 듣고 계시죠? 근데 실비에서 보장이 또 수술비도 다 되는데 그런데 또 굳이 수술비가 필요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비보험이 저희 갱신형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부담금이 있으니까 이런 공백을 수술비로 보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비추천드리는 특약은 자잘한 상해 사고 관련 특약들입니다. 암 등의 질병이 걸리면 5천만 원 정도 보장이 된다 했죠. 상해도 마찬가지로 입원했을 때 5천만 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다쳐서 입원을 하거나 CT를 찍을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할 수도 있죠.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굳이 입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걸어가다 넘어지거나 해서 하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 이 통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상해 관련 특약이 바로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인데요. 뼈가 약한 아이들이라면 추천을 드리는데 성인분들에게는 굳이 추천을 드리지가 않고요. 화상 진단비 경우에도 단순히 화상을 입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피층까지 손상이 돼서 그 다음에 받을 수가 있어요. 요리하다가 단순히 뜨거운 물에 잠깐 데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이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 다쳐야 된다는 거죠. 골절이든 화상이든 치료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발생을 하고 상해서는 또 여기에다가 보통은 엑스레이 촬영비, 기수 치료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데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화상이나 골절 진단비 등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몇백만 원 이상 되지가 않아요. 많아봤자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수준으로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못 받아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보험금에 집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암, 뇌, 심장질환 같이 크고 위험한 질병에 더 대비를 하는 게 낫습니다. 10살 이하 어린이가 아니라면 없어도 될 특약이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고요. 더 큰 위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이 상급에 해당하시는 생산 직군이나 현장에서 몸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분들은 한 번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직군이 아니라면 굳이 추가로 이 상해 관련 특약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일을 하다 다치셨어요. 그럼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산재 처리 가능하죠. 또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어디서 보장을 해주죠? 네, 상대 과실이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뇌 과실이면 내 자동차 보험 그리고 저희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거기다 또 실비보험도 있고요. 또 음식점에서 다치신 거 배상 책임 보험으로 가능하시고요. 건물에서 넘어지거나 길을 가다가 다치시는 거 요즘 국민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안전보험에서 지자체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개인 보험에 상해 관련 특약을 넣어서 보험료 지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질병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질병후유장애 특약 가입금액 3천만 원 기준으로요. 월 보험료가 42,450원입니다. 특히나 이 질병후유장애는 이게 정말 명확하게 질병이 원인이냐 아니면 상해가 원인이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험금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또 신체가 완전히 또는 현저하게 상실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조금 통증이 있다고 약간 운동장애가 있다고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아니에요. 또 하나 치료가 끝나고 회복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서만 장애를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시적 장애인지 영구적인 장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병 발생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요. 호전될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기간도 까다롭게 보고 지급 기준일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후유장애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는 1억 정도를 추천을 드리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한때 질병 후유장애 이 특약에서 치매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고 해서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치매가 걱정이 되신다면은요, 질병 후유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재가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오히려 재가보험은 치매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20년납 종신보장으로 40세 남성의 재가 플랜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에서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을 받게 돼요. 5등급일 때는 매달 150만 원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플랜이고요.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셨다 하시면 매달 최대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보이시죠 여러분? 31,575원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치매를 보장받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질병 후유장애율을 높게 받게 된다면 이때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네,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저 정도로 크게 다쳐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비용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알차게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에도 정말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 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내용을 정말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기준에 따라서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팀장은 30여 개 이상의 생명사, 손해보험사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하고요. 약관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은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갖고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